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식 감독 후보 중에 가장 매력적이지만 또한 가장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프랑스 출신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자신의 차기 행선지에서 최우선으로 여기고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고 싶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전 한국 감독보다 낮은 연봉에 또한 코칭 스태프도 최소화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맡아보고 싶다고 양보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나르 감독의 인터뷰 보도와 현재 알려진 세부 조건, 그리고 르나르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시절의 전술 특징을 분석한 독점 리포트 내용까지 한국 대표팀의 차기 감독에 대한 최신 정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혜성 위원장이 6월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5월 초 중순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는 해외 유력 감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자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감독이었던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역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전 튀르키예 대표팀 감독이자 베식타스 감독, 전 FC 서울 감독으로 한국과 인연도 있었고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백전 노장 셰뇰 귀네슈 감독도 공개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모로코 대표팀 감독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 두 차례의 최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 현재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 부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후보군들 중 최근 성과가 가장 주목되는 인물인데다가 한국 대표팀과 가장 잘 전술적으로 어울릴 것이다라는 르나르 감독 첫 손에 꼽히고 있기 때문에 흥분되는 소식인데요. 로페테기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의지를 비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귀네슈 감독은 한국의 공영방송 KBS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르나르 감독은 국내 스포츠 매체 중 독점 정보에 있어서는 1티어로 꼽히는 스포츠조선에서 보도했는데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가 이 기사를 보도했는데 파울루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선임 소식을 단독 보도했을 정도로 이적 시장과 축구계 상황에 정통한 기자입니다. 사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은밀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협회 내부에서 외국인 감독 선임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대리인 단계에서 사실은 숨겨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언론이 알 수 있도록,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상황, 왜 협회가 이 감독을 선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이유가 감독들의 의지 문제나 연봉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내부 결정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대중에게 실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감독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개별 협상을 했을 때 이 외국인 감독들이 연봉 괜찮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협회에서 한국 감독을 선임하면서 외국 감독들의 연봉 문제와 의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웠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도록 직접 이 감독의 대리인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단독 국가대표 감독 후보인 메시를 잡았던 명장 르나르 감독이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재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절에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잡았던 그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르나르 감독은 최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A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알려진 대로 모로코 대표팀이 다시 르나르 감독을 원하고 있다. 카메룬이나 나이지리아 같이 이미 르나르 감독이 성공을 거뒀던 아프리카의 각국 대표팀이 원하고 있기도 하고 또 르나르 감독의 위의 혈통에 이제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폴란드도 원하고 있지만 르나르 감독 입장에서 아프리카 팀들은 이미 많이 해보기도 했고 또 한국 대표팀이 지금 세계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잠재력이나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선수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선수들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 르나르 감독 이번에는 한국 대표팀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은 최근 취재에 따르면 정혜성 위원장이 발표한 11명의 현재 정식 감독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즉 7명으로 알려진 외국인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 르나르 감독이라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은 2026년 월드컵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고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3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게 나의 개인적인 동기부여이다라고 최근 프랑스 여자 대표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폴란드 그리고 프랑스의 리그왕의 클럽들도 원한다고 하지만 르나르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리그 감독이 아니라 월드컵 감독을 맡고 싶고 또 월드컵에서 새로운 성과, 본인이 모로코 대표팀과 사우디 대표팀에서 분명히 잠재력은 보여줬지만 결과를 내진 못했거든요.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팀들 중에 한국 대표팀을 가장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르나르 감독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르나르 감독이 사실은 한국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지불 문제로 인해 이 연봉을 높게 요구하면 결렬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팀들이 본인을 원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 입장에선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르나르 감독의 최근 행보를 보면 돈 때문에 커리어를 결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에게 340억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주고 있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이끌던 당시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로부터 제시받았던 확정했던 조건은 연봉 117만 유로로 한국 돈으로 17억 원 정도예요. 이 금액은 클린스만 감독이나 벤투 감독의 연봉보다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클린스만과 벤투 감독이 2, 30억 정도의 연봉, 코칭 스태프 합쳐서 3, 40억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데 르나르 감독의 연봉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우디를 떠난 이후 다음 행선지로 꼽았던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40만 유로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 돈 5억 8천만 원 정도니까 이 돈은 현재 K리그 최고 연봉인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연봉보다도 절반 이상이 낮은 금액입니다. 즉 르나르 감독이 물론 현재 프랑스 여자팀에서 받고 있는 이 정도의 금액에 한국 대표팀에 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월드컵의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 조항을 넣는 것으로 내가 성과를 내면 그에 따라서 받겠다.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르나르 감독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인연이 있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장기간 맡길 감독으로 르나르 감독을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정하고 직접 협상까지 하고 미팅까지 했거든요. 르나르 감독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모로코 대표팀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위약금 문제가 걸렸어요. 모로코에서 절대 안 된다. 거액의 위약금을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르나르 남아달라. 그랬기 때문에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조선과의 이번 인터뷰에서 르나르 감독도 당시에 한국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해 아쉬웠다. 김판곤 위원장이 보여줬던 열정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비록 당시에 한국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한국 축구를 지켜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말로 이미 사우디 감독으로 아시아 예선도 치렀고 아시아 축구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곧바로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르나르 감독은 대규모 사단이 아니라 골키퍼 코치와 피지컬 코치만 데려오면 된다라는 입장이니까요. 본인이 전술 코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고 공격 수비 조직을 모두 만들 수 있는 1인 3역이 가능한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감독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 능력도 없고 훈련의 디테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스태프를 데려와야 했던 부분들, 본인 연봉도 높지만 코치 연봉도 높았는데 르나르 감독은 본인이 정말 가성비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고 정말 최고의 옵션이다. 심지어 르나르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을 경우에 서울에 상주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했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유럽파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고 월드컵에서 다음 월드컵에서 8강뿐 아니라 4강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이 선수들과 함께라면 내가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커리어를 위해 도전을 위해 돈이 아니라 최적의 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지를 르나르 감독이 밝힌 것이죠. 정혜성 위원장이 밝혔던 11명의 후보들 중에 분명히 르나르 감독이 있는 것이 알려졌고 귀네슈 감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페테이 감독의 유무는 알 수 없겠지만 로페테이 감독은 분명히 비용 부담이 있고 귀네슈 감독보다는 훨씬 르나르 감독이 최근의 성과라든지 전술적 트렌드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에 딱 맞는 감독이기 때문에 현재 르나르 감독과 협회가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르나르 감독은 이미 레키프가 보도한 프랑스 축구협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는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면 남자 대표팀과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1월 달에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직을 올림픽이 끝나면 그만두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레키프에서 이미 카메룬, 폴란드, 한국을 언급을 했었는데 르나르 감독 본인이 한국행을 언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5월 초중순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파리 올림픽이 7월에 개막해서 8월에 끝나잖아요. 즉 르나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으려면 9월 A매치부터가 본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A매치를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을 감안하고 6월까지 임시감독 체제로 진행을 하고 9월부터 르나르 감독이 오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르나르 감독이 왜 뛰어난가, 무엇이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가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토탈 풋볼 애널리시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 시절에 르나르가 어떻게 팀을 운영했는지를 분석한 컬럼이 있거든요. 스카우트 리포트에서 르나르 감독에 대해서 대담하고도 대담한 축구를 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23년 동안 지도한 모든 팀이 볼 점유율, 소유권 통계에서 2023년까지 평균 63.7%로 우위를 점하고 패스 횟수를 꾸준히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즉 주도적인 축구, 벤투 감독 시절의 축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팀이 공을 소유하고 움직일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사우디 대표팀 시절 걸프컵 경기에서 오만의 수비라인 뒤쪽 지역으로 볼을 공급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 캡처 화면입니다. 공간이 있고 선수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면 공을 직접 패스할 기회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노란색 화살표에서 볼 수 있듯이 투르키 알 암마를 통과해서 공중볼이 아니라 짧은 패스 2번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수들이 공을 통제하고 각 이동 단계에서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실점할 수 있는 역습 위협을 즉시 줄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롱볼을 통해 부정확한 패스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짧은 패스와 빌드업을 통해서 전진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은 축구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기자들과 분석가들은 잠비아와 코트디부아르 남자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르나르 감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스타일이었다고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르나르 감독이 깔끔한 볼 배급 스타일을 통해 팀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신력으로 플레이를 하려면 선수들이 공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다행히도 사우디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82.2%의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83.2%의 정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스 연결 과정에서 공을 거의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술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바로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계승할 수 있는 축구를 한다는 것이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예멘과의 경기였는데요. 예멘 미드필드진을 짧은 패스로 돌파하는 장면을 보면 화살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을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반대편에 있는 빈 공간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레이하려면 몇 가지 특정 특성이 필요한데요. 의사소통과 뛰어난 공간 인식 능력,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수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다음 패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지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요. 르나르 감독은 선수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선수를 언급할 때 이 선수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톱 클래스이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은 자신이 이러한 축구를 충분히 한국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르나르 감독의 전술이 단순히 끝없는 패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의 게임 플랜에 하이브리드적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르나르 감독은 경기 중에 선수들이 수비라인 뒤쪽으로 공격수들을 향해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아내기를 원하며, 이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따라 패스해야 할 때와 패스를 포기하고 직접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플레이해야 할 때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의 친선 경기 당시 수비라인이 필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생겼고, 피라스 알 브라이칸이 그 공간으로 달려들자 다른 동료 선수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그의 방향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르나르 감독의 주된 목표는 공을 그라운드에 두고 위험 부담 없이 상대를 패스로 돌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좋아하며 날카로운 전환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즉 특정 방식에 매몰되어서 패스만 주구장창 시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롱볼 축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은 선수들이 공을 소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직접 패스로 공격하기를 원한다. 즉 배후 공간을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도 충분히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의 플레이는 어떨까요?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포메이션이 4-2-3-1인데 지금 한국 대표팀도 그렇죠. 그 4-2-3-1을 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유에 기반한 플레이와 직접적인 플레이를 조화롭게 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드필더 숫자를 유지해서 볼과 작업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롱볼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때에 대비해 필드 위에 타깃 플레이어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플레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르나르 감독처럼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상대의 백라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전방 선수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대 수비 공간을 흔들고 라인을 흔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둔다면 이 역할을 충분히 잘해줄 수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를 계속해서 교체했고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점, 즉 한국 역시 황희찬, 손흥민 혹은 다른 공격수들이 번갈아 위로 올라가서 고정되지 않도록 한 명만 원톱 자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이런 스위칭 플레이가 르나르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잘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혼자 플레이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런 프리롤을 줬을 때 더 잘하는 선수죠. 이렇게 한다면 모든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팀은 누가 언제 전진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요구사항을 사우디 선수들이 잘 수용하고 적용하기도 했지만 르나르 감독이 잘 준비해줬고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단조로운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르나르 감독의 훈련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센터 포워드 역할의 선수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수를 조정하고 공간을 열어두는데 능숙해야 하며 상대 골키퍼를 시험하는 것만큼이나 창조적인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즉 전방 압박도 하고 수비 라인도 흔들고 연계도 하고 골도 넣는다. 이게 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는 원톱 역할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르나르 감독이 자신의 전술이 한국에서 잘 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측면 공격수 아메드 밤사우드가 중앙으로 공을 넘기려고 할 때 흰색 원 안에 있는 라이에드 알 감디 선수가 자신의 역할은 골을 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에 있는 수메이한 알 나빗 선수가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 미끼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알 나빗이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두 명의 빨간색 예멘 센터백인 하와 유세프 알 주바이디와 무디르 알 라데이가 알 나빗의 움직임을 맞춰서 순간적으로 공을 잃고 알 나빗을 뒤에 빠뜨리면서 골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즉 전방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해주면 또 이선에 있는 이강인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 이재성 선수라든지 혹은 다른 선수가 앞으로 치고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가 뒤에 머물러 있다가 골을 넣는 토트넘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르나르 감독은 팀의 공격과 기회 창출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미드필드와 공격진에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선수들,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여러 유형의 1선, 2선 선수들을 너무나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은 선수들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 있을 때 창의력을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르나르 감독의 공격 전술의 또 다른 기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측면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장면을 보시면 나세르 알 도사리가 피치에 가까운 곳에서 공을 받아서 최대한 멀리 넘어가고 있죠. 이 선수를 향해서 공을 보낼 때 중앙에 있는 팀 동료들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살리기 위해서 윙 쪽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길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자기 진영 안에서 콤팩트한 상태로 있지 못하게 뻗어나와서 달려나와서 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비 라인에 빈틈이 생겼을 때 사우디가 활용했던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술적으로 잘 훈련했고 그 훈련을 잘 활용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곤살레스가 공을 향해서 움직이자 노란색에 있는 압둘 아지즈 알 비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흰색 원에 있는 알 도사리의 패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을 빼앗길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심플하게 상대의 공격 지역으로 공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수비 형태는 어떨까요? 르나르 감독은 팀이 수세에 몰렸을 때는 최대한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를 무너뜨리기 어려울 때 선호하는 전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전형조차도 바꿀 수 있는 개방적인 감독이자 유연한 감독입니다. 미국과의 신선 경기 당시엔 이러한 교대 전술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는데요. 르나르 감독은 경기 초반에는 4-4-2 전형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전진하고 압박하도록 했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선수 개개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고 미국 선수들이 그 사이를 뚫고 쉽게 침투하기 시작하자
생각을 바꾸어서 경기 도중에 5-3-2 대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의 라인이 더 가까워졌고 백라인에 한 명의 선수가 추가되면서 그 이전까지 크게 벌어졌던 공간과 구멍을 메울 수 있게 됐고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이죠. 즉 경기 중에도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첼시 출신인 미국 공격수 크리스찬 플리식은 동료들이 공을 제어하고 전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을 잡고 이동할 수 없게 됐고 미국이 사우디를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졌던 것은 르나르가 경기 중에 유연하게 수비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르나르의 수비 전술에 대한 분석을 보시면요. 상대가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주시하고 그에 따라서 전술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즉 상대팀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경기를 읽고 필요할 때는 행동하는 능력이 르나르 감독의 커리어 내내 그의 전술을 연구한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르나르 감독의 수비 전술이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후방에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르나르 감독은 자신의 팀이 3선 안에서 수적으로 열세가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상대가 그 지역으로 들어올 때마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나르 감독은 항상 최소한 3명의 선수가 3백과 가깝게 백라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선수가 공을 막아내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면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커버해서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즉 김민재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비수들의 개인 역량이 떨어지는 한국 대표팀에서는 이러한 안전한 수비 숫자를 갖추는 르나르 감독의 전술은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에 평균 실점이 1.5골, 2022년에는 0.92골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고 수비 경합에 있어서는 2023년에 성공률이 71.6%에 달했다고 합니다. 르나르 감독이 지휘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수비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팀과 경기하는 시점에서 매 시시각각 변동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유연하다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 진영 안에서 가로채는 비율도 높고 상대 진영에서 파울을 더 많이 범하는 경향도 분명한데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깊은 위치로 내려와서 수비하는 것에 능숙하고 피치를 압박할 때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 얘기는 전방 압박보다는 내려와서 수비한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공을 따내기 위해 측면으로 밀고 올라가기도 했던 전방 압박도 잘 구사했기 때문에 사우디 시절만 두고 르나르 감독이 전방 압박은 못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죠. 즉 르나르 감독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경기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감독이라는 것이 입증됐고 프랑스 여자대표팀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정말 벤투 감독 시절 이상의 뛰어난 최고의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역대급 월드컵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결단을 내려서 르나르 감독이 관심을 표명한 만큼 반드시 선임하고 9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르나르 감독과 계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어질 한국 대표팀의 정식 감독 선임에 대한 각종 정보와 새 감독들에 대한 전술 리포트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